부동산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만 주식을 선택하는 데는 단 몇 분 안에 해버리기 때문이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한 얘긴데요. 여러분은 주식 한 종목을 고르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시나요?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 주식 프로그램 고수회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주식 투자의 핵심 노하우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주식 프로그램 고수회전. 오늘 함께할 고수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후자산 증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는 이분, X1의 윤유석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편이 좀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던데 주변 반응 어떻던가요? EPS라는 단어를 BTS라고 어처구니 없는 그 발언에 EPS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BTS 아니고 EPS? BTS 아니고 EPS? 예,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방송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끝까지 좀 보더라고요. 그럼 지난 시간 거부터 짧게 복습을 좀 하고 네, 넘어갈까요? 지난주 뭐 BTS 대신 EPS. 네, 지난주는 저평가 성장주의 투자 기법의 핵심 부분 세 가지가 일단 나왔어요. 첫 번째, 주당 순위, 즉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성장하는 그 성장률을 구해서 네. 그 성장률이 연간 15%에서 30%그 사이에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두 번째입니다. 5년 연속. 그렇죠. 네, 그렇죠. 성장률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장률 대비 PR이 낮은 네. 기업.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저평가 성장주의 핵심 투자 기법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 들고 나오셨나요? 저평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평가 성장주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수의 투자 백미. 무슨 타임? 무슨 타임? 그런 거 몰라요. 네, 까먹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 예. 컨디션 좋으니까 이제 안 돼요. 네. 네, 오늘 윤유석 고수의 저평가 성장주를 고르는 투자 전략. 고백 타임.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증식을 위한 고수의 투자 전략. 투자 백미 첫 번째. 자체 성장 모터를 달고 있는 기업을 찾아라입니다. 자체 성장 모터요? 예, 예. 가령 이 바다 위에 배가 두 개가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배 하나의 배는 자체적으로 모터가 있어가지고 계속 질주를 하는데 옆에 있는 배를 가만히 보니까 모터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게 바지선이어서 누군가 끌고 가는 이 배가 있죠. 이 기업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의 그동안의 성장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올라갔는지 누군가 도움에 의해서 올라갔는지를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실적이 과거에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느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실적 성장세가 계속 나타날 기업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걸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 자기 힘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성장을 일군 기업은 네. 향후에도 이러한 실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른 겁니다. 만약에 자체적인 성장 능력이 없고 다른 기업 네. 혹은 다른 어떤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실적이 그동안 좋아진 기업들은 향후 가다가 이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장을 못해요.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옛날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성장한다기보다도 전 세계 글로벌 설비 투자의 역량을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처음 봤죠. 2011년도가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대 설비 투자를 나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각 이제 재료나 그 원자재를 옮길 수 있는 이제 배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주가 이제 화랑이었죠. 네. 그때 이미 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더 이상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기가 후퇴가 되니까 수주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금 주가가
2011년도에 50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 아니죠.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데 투자자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맞아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선업계 말고도 다른 업계에서도 이런 예시를 예.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네.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어요. 제1 밴드였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하고 이제 직거래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협력업체. 배제가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삼성전기에 공급을 해서 네. 삼성전기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제2 밴더가 된 거죠. 갑자기 이제 시장 주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5만 원대였던 네. 주가가 지금 만 원대로 지금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이제 실적도 향후 실적도 좀 불투명하고 실적 역시도 나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식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과거의 실적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구분하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일단 보면은 이제 산업을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생산재 분야가 있고 소비재 분야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에서나 백화점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는 제품 네. 이게 이제 소비재 쪽입니다. 이쪽 시장에서 자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모터가 다 네. 같은 모터는 아니잖아요. 네. 멀리 갈 수 있는 모터가 있고 그리고 좀 짧게 갈 수 있는 모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주라든지 네. 그리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선주, 해운주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특히 또 반도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걸 빼고 자체적으로 일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 소비재 관련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음식료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컨텐츠, 의류 이런 것들은 경기의 변동성에 영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생필품으로 소비를 할 예.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에 일단 주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소위 말하는 명품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굳이 명품까지 안 가도 되고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 라인에서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를 가지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브랜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 전자제품을 우리가 샀을 때 삼성전자 혹은 LG전자 제품 네. 위주로 샀는데 최근에는 전기밥솥을 살 때는 그 쿠쿠 홈시스라는 기업의 그 제품을 사게 되고 선풍기를 사게 된다면은 신일산업 선풍기. 가령 이런 식으로 지금 독자적인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브랜드만 갖고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소비재 제품이고 자체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의 성장 능력은 앞으로 높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차트를 보면서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근거 있는.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지 안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 만약에 원인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실적 성장도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령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네네. 이 기업의 실적이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의류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자체 브랜드가 없이 해외에 있는 유명 브랜드, 즉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의 라이센스만 딱 사오는 겁니다. 라이센스만 사오고 이것을 오프라인 매장 없이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해요. 통신 판매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이 기업의 성장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하나 런칭할 때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죠. 만약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실패하게 되면 리스크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시장 트렌드에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은 자체 브랜드가 아니고 이미 검증된 브랜드를 가져와서 아주 손쉽게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그 상황에 대응을 잘하고 빠르게 있고요. 할 수 있는 예. 거죠.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지출이 안 돼서 마진율이 높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그 증가에 그리고 모바일 쇼핑까지도 가미가 돼가지고 이쪽에 지금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요.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높은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이런 거 보다가 쇼핑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혹시 고수님은 어떻게 쇼핑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이제는 모바일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모바일이 나오자마자 하게 됐죠. 왜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저를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시네요. 아니 저는 부모님 세대는 이제 온라인 쇼핑보다는 부모님 세대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기업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대한약품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한 10수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씩, 12%씩 증가를 했습니다. 오, 네. 굉장히 높은 고성장 기업이에요. 그럼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업은 수액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액을 맞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입원 일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수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최근 한 7, 8년 동안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입원 일수 추이를 보니까 연평균 10%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입원 환자의 입원 그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궤로 가지고 같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네. 보시죠. 그러면은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2050년까지 네. 국내 고령 인구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연평균 24%씩 고령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령화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 고령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 일수까지도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까지 높은 실적 성장을 거둔 대한약품의 경우 앞으로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더 높은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오늘의 소학주 시간이 오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면 어떡하나요, 교수님?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향후 증가하는 그 수요를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네. 지금 설비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모습이 있는데 네. 설비 투자가 다시 이제 그 종료가 되고 그럼 실적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는 거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되어줄 저평가 성장주 투자의 고수 윤희석 고수님은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셨나요? 일단 HL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기업은 최근 굉장히 고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34%이고 영업이익은 47%의 고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난해까지고 올해 또 상반기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100%가 넘었는데 이 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 여성 갱년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석류 농축액을 이 기업이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자기의 충분한 마진을 지금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거 외에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향후의 실적 성장을 계속 이어갈 기업이라고 시장에선 판단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크더라도 네네.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재무 안정성이라고 우리가 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 안정성이요? 기업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 돈이 필요합니다. 네.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주머니에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유보금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떨어지죠. 근데 그나마 대출 받는 것도 괜찮아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새로운 신주를 찍어내는 즉 증자죠. 유상증자,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러한 새로운 신주를 찍어내게 되면은 주당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벌고 성장하는데 주주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 안정성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조업은 끝없이 성장하는 제조업은 항상
유형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설비를 계속 증축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럼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게 되겠죠. 표면적으로. 이 설비 투자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은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턴어라운드 투자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